이 영상은 고등국어 대비 현 중3 예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위한 고등국어 중에서도 수능형 고등국어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걸 아주 간결하고 명확하게 잡아주는 국어학습 가이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의 순서는 이렇게 흘러갈 거야. 첫째, 일단 고등국어 대비라고 쌤이 쓴 이유가 있어. 뭐냐면 중학교 국어와 고등학교 국어는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국어는 어떤 것들이 바뀌지? 실제로 고1 선배들은 어떤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지? 요거를 쌤이 먼저 설명해 줄 거고, 그러면 선배들은 저런 걸 고민하는구나, 저 고민을 내가 하지 않기 위해선, 혹은 저 고민을 내가 미리 대비하기 위해선 학습의 방향은 이렇게 잡아야 되겠구나. 두 번째, 학습의 방향, 특히 현재 중3 학생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교육과정이 바뀌었거든, 그지? 바뀐 교육과정을 처음 들어서는 첫 해, 가장 중요한 해지.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게 내신이 5등급으로 바뀐다는 거, 그지? 내신이 5등급으로 바뀌고 그만큼 수능의 비중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거. 거기다가 본래 고등학교로 가는 과정에서도 이미 수능형의 문제들이 내신에 출제되기 시작하는데, 그 내신보다도 더 완벽한 수능에 가까운 모의고사형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 내가 어떻게 대비하지 지금부터? 그 학습의 방향을 같이 설정할 거고, 쌤이 이 영상이 끝나는 순간 수능이라는 거 아직 잘 모르잖아. 수능이 이런 거야? 저렇게 공부하는 거구나 고등학교는. 이거 쌤이 한 번에 알게 해줄게. 이 영상이 끝나는 순간 채널 고정.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 학습의 방향을 내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오로지 나만을 위한 고3의 그냥 수능 커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현재 나의 시점에서 앞서가기 위해선 내가 어떤 커리를 따라야 할까? 너만을 위해 준비된 커리, 국룰의 시작, 국룰의 전략, 커리큘럼을 통해 쌤이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선배들의 수많은 후기와 함께 우리 학습의 방향을 쌤이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볼까?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영상은 길진 않지만 굉장히 핵심 엑깃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집중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자. 자, 고등국어 대비, 그러면 첫 번째, 중등국어, 고등국어로 가면서 선배들은 어떤 문제, 어떤 고민을 많이 갖고 있는가, 문제 상황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자. 일단은 이런 기사가 매년 납니다. 아직은 좀 거리가 멀다고 느낄 수 있는데, 이 기사의 내용들은 이거야. 재수생들이 더 잘한다. 현역보다, 고3 현역보다 재수학생, N수 학생들이 훨씬 더 잘한다. 이런 기사들은 그냥 매년 납니다. 왜냐면 그냥 너무 당연해. 왠지 알아? 더 익숙하거든. 그래서 이 영상에서 쌤이 강조하고 싶은 건 수능이 익숙하게끔, 수능의 특징이 무엇인가? 익숙해진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익숙함, 그걸 갖출 수 있도록 해줄게. 자, 그래서 국어가 어렵다. 일단 잘 봐봐. 지문이 어렵고 작품이 어렵다. 지문은 알겠는데 문제를 못 풀겠다. 이제 크게는 이런 두 가지의 고민을 갖게 돼요. 왜냐면 고등학교로 가면 시험이라는 게 훨씬 더 정교해지고, 시험이라는 것이 훨씬 더 전략적으로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의도들이 있기 때문에 작품이 어려울 수도 있고 문제 풀기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문제지. 근데 쌤은 이렇게 얘기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어렵다가 아니라 낯설다야. 뭐가 낯설까? 개념이 낯설어요. 개념이 낯설어. 그래서 중등국어, 고등국어의 가장 큰 차이점, 개념을 몰라요. 그래서 당연히 지금 이 순간 뭘 준비해야 될까 그러면? 그래서 개념을 학습하는 거야. 자, 개념이라는 건 뭐냐? 고등학교에 가잖아요. 이제는 추상적인 어휘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특히 문학으로 따지면 문학 개념어라고 하지? 문학 개념어, 반어법, 역설법 다 배웠지? 그런 것들이 이제는 시험에서 어떻게 내가 이 시험 속에서 실전적으로 역설법, 반어법, 그 내용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역설법과 반어법을 어떻게 작품에 적용하지? 역설법과 반어법의 효과는 뭐지? 넓어진단 말이야. 넓어지고 내가 몰랐던 추상적인 개념들을 앞으로는 많이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이 낯설기 때문에 일단 교과서 읽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교과서 읽기부터가 사실은 국어의 시작이야. 자, 한마디로 첫 번째, 일단 개념이 낯설다. 일단 문제 상황만 짚어보자. 지문, 난도가 확 올라갑니다. 길이도 길어지고 추상적인 개념들, 추상적인 어휘들이 잔뜩 들어있는 독서 지문, 문학 작품, 보기, 이러한 지문형 자체가 난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가면 굉장히 큰 변화를 겪게 될 거야.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이런 고민들을 제일 많이 해. 쌤,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진짜 잘했는데요, 고등학교에 가니까 점수가 안 나와요.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 자, 낯설기 때문이야. 그렇다면 대비하면 되겠지? 시험, 가장 중요한 거 세 번째입니다. 얘다 시험.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가장 많이 공부하는 건 교과서지. 그지? 중요해요. 교과서 내신 대비도 중요해. 학교에서 지문과 작품을 공부하고 지금까지 공부했던 방식이 뭐냐면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한 친구들은 시험 잘 보지. 열심히 성실하게 암기하고 성실하게 공부하고 이걸 확인하는 시험이 바로 중학교 시험이고 이걸 확인하는 시험이 바로 내신이거든. 근데 이제부터는 수능형, 모의고사형이 더 강화된다고 했잖아?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내가 공부했던 것 말고 다른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야. 고등학교에 가는 순간부터 내가 수업 때 배운 내용들, 내신도 마찬가지. 내가 수업 때 배운 내용들 외에 처음 보는 지문들을 내가 같이 풀어야 돼요. 한마디로 중요한 건 이제는 교과서나 내가 배운 내용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야. 한마디로 고등학교 시험의 특징, 특히 수능형 시험의 특징. 그래서 수능의 특징을 알아야 돼. 자, 시험의 특징. 요게 낯설기 때문에 고등학교 오는 순간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야.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고등학교에 가기 전에 특히나 수능형이 강화되는 바로 이 시점에 어떻게 개념과 지문과 시험을 익숙하게 만들까? 수능 시험의 특징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자. 그래서 많은 선배들이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지금은 이걸 봐도 사실 잘 몰라. 왜냐면 고등학교에 와서 모의고사 정도는 한번 풀어봐야 어머, 또 고등학교 뭔가 다르네. 이런 느낌 받게 되거든. 그러면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미리 한번 고민을 짚어보면 이런 거야. 기출 분석 어떻게 하나요? 이제 기출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고등학교에는 모의고사, 수능 평가원 이런 기출 문제들이 있어. 한마디로 이미 그동안 나왔었던 중요한 수능의 문제들, 평가원의 문제들을 미리 공부할 수 있지. 근데 기출 문제에도 그냥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쌤이 아까 뭐라고 했지? 우리는 시험의 특징을 알아야 문제를 잘 풀 수 있다고 했어요. 기출 안에 뭐가 있냐면 시험의 특징이 들어있어. 그래서 그 시험의 특징에 대한 얘기가 쌤이 이렇게 써놓은 거거든. 반복되는 기출군의 패턴과 유형, 선지 판단, 출제 요소가 반복된다. 이걸 잘 알아야 고등학교의 수능형 모의고사 국어시험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얘기는 쌤이 잠시 후에 수능의 특징을 말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특히 이런 고민들 진짜 제일 많아. 성적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뭐가 저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내적 분열을 많이 겪게 돼. 대체 저는 몇 등급이죠? 고민을 많이 합니다. 흔들린다는 얘기는 기준이 없다는 얘기야. 자, 이 고민 진짜 많이 하게 돼.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의 차이가 좀 커요. 저는 내신은 잘하는데 모의고사 점수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지금 현재 너가 고등학교 왔을 때는 사실 내신보다 모고 성적이 훨씬 더 중요해질 겁니다.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질 거야. 자, 모고 성적 차이가 크다. 이 얘기는 완전히 내신과 모의고사형은 공부 방식이 다르다는 얘기야. 일단 내신식의 시험, 아까 쌤이 말한 것처럼 내신식, 중학교 때와 비슷하다 생각하면 돼. 열심히 공부한 걸 확인하는 시험이 사실 내신에 가깝지. 근데 모의고사는 생판 처음 보는 지문들 보게 돼요. 어떻게 풀 거야? 사실 거기서 진짜 실력이 좀 나오는 거지.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을 모의고사 성적이 약합니다. 저는 모의고사 부적응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모의고사 부적응, 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핵심은 하나야. 학습 방향이 명확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내신은 내신에서 중요하게 요구하는 학습의 방향이 있고 수능과 모의고사가 요구하는 학습의 방향이 있어. 내신은 학교에서 열심히 수업을 듣고 성실하게 복습해야 돼. 학교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혹은 내신 강의를 통해 처리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건 모의고사야. 모의고사 수능형의 학습을 할 거거든. 그렇다면 수능, 학습 방향 명확하게 달라. 이 두 가지 구분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해보자. 자, 네 번째, 문제풀이 시간 부족하다. 정말 문제를 푸는 시간 자체가 부족한 걸까? 아닐걸? 고민이 많아서지. 잘 안 읽히네. 답이 안 보이네. 눈물주. 이 고민의 시간이 많은 거야. 고민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선 내가 뭘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 독서가 나에게 뭘 요구하고 있지? 문학 작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거기서 고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문제풀이 시간은 알아서 세이브할 수 있어. 오케이? 자, 여름방학은 어떻게 보내야 할까? 사실 우리가 요 여름방학을 위해서 지금 이 가이드 영상 쌤이 촬영하고 있는 거거든? 자, 그래서 여름방학은 어떻게 보내야 될까? 수능형 실력 향상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특히나 중3 학생들은 이제 막 고등학교 입시를 또 막 준비하고 많이 고민할 때고,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수능형, 특히 내가 고등학교 가서 어떤 공부들을 해야 될까를 수능식으로 한마디로 생각이 전회라는 시간이 바로 여름방학이야. 지금 존재하고 있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약간 집중력이 살짝 낮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살려줘야 돼. 자, 한마디로 여름방학은 나의 중학교 때까지 내가 공부했던 그 생각의 방향을
전회하는, 바꾸는 시간이 바로 여름방학이 돼야 해요. 어떻게 바꿔야 돼? 수능 라이제이션, 모의고사 라이제이션을 바꿔줘야 돼. 오케이? 자, 그 시간을 쌤이 함께 가이드하면서 고등학교 수준의, 고등학교가 요구하는 방향의 사고의 과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자. 자, 그래서 내신과 수능의 차이부터 쌤이 한번 설명해 줄게. 자, 얘들 내신과 수능의 차이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이제 쌤이 평가원의 논문들과 단행본들을 쌤은 안 읽은 게 없어. 그래서 평가원이 어디냐면 수능 문제를 내는 곳이야.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내는 곳입니다. 그런 기관인데, 그 기관이 모든 모의고사들의 기준점이야. 그래서 거기서 시험을 내는 방식을 모의고사들이 다 비슷하게 냅니다. 교육 정도. 자, 그랬을 때 내신과 수능의 차이가 무엇인가가 논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 일단 이거부터 알아야 돼. 그래야지만 고등학교 때 잘할 수 있거든, 국어를. 자, 일단 내신은 기억을 확인하는 시험이에요. 성취도.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배웠는가를 확인하는 시험이 내신이야.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점수 잘 받을 수 있지. 근데 수능은 이렇게 써 있다? 정확하게 예측하는 시험입니다. 예측. 응용. 좀 더 익숙한 말로 수능은 적용의 시험이에요. 일단 적용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하나의 지문을 가지고는 적용을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고등학교 오면 내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내가 그동안 1000개의 작품을 공부해도 1001번째 처음 본 작품이 나와. 어떻게 읽어야 될까? 근데 읽을 수 있지. 왜냐? 수능은 적용의 시험이잖아. 일단 적용이라는 건 조건이 있지 않아? 자, 하나를 가지고 어디 적용할 수 있어? 적용 못하지. 일단 적용이라는 건 내가 배운 걸 다음번에 써먹을 수 있어야 돼. 내가 여기서 배운 걸 다음번에 또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얘기는 잘 봐. 여기 나온 게 여기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여기 나온 게 여기 나온다는 얘기잖아. 이게 수능이란 얘기야. 그렇다면 하나의 작품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작품들을 관통하는 기준과 패턴을 학습하는, 이 규칙을 학습하는 게 바로 수능 공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방학에 할 내용들은 바로 고등학교 1학년을 대비하는 수준에서 내가 고등학교에 가서 지금 당장 고난도의 고3의 어려운 문제를 하는 게 아니라 고3의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고, 그 고등학교식의 사고를 만드는 과정을 적용을 중심으로 학습할 거야. 자, 우리 학습의 방향은 아주 명확해요. 그래서 하나의 지문, 이걸로는 수능을 절대 말할 수가 없어. 쌤은 이렇게 표현해. 지문군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의 인문지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문지문군의 특징을 알아야 돼. 인문지문 하나 말고 인문지문군을 관통하는 특징이 뭐지? 이걸 알고 있으면 다음번에 새로운 1001번째 인문지문 나왔을 때 똑같이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게 수능형의 사고야. 그래서 우리는 여름방학에 이 수능형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과 패턴을 학습할 거야. 독서는 주제별로. 주제가 지금 익숙하지가 않지? 주제라는 건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5가지 주제를 말해요. 주제별로 인문, 지문, 군, 사회, 지문, 군의 특징을 학습하는 게 독서가 될 거고, 문학 같은 경우는, 문학은 갈래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고전시가, 고전소설, 현대시, 현대소설, 극수필, 요렇게 있어. 중학교 때 배웠던 갈래들이 동일하게 나올 텐데, 중요한 건 이 하나의 고전소설, 내가 춘향전을 배웠어!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춘향전은 안 나올 거야, 시험에서. 춘향전을 배웠지? 다음번엔 이대봉전이 나올 거야. 어떻게 풀 거야? 그래서 역시 관통하는 특징들을 학습할 겁니다. 고전소설 말고 고전소설 군의 특징을 배울 거야. 이 하나의 고전소설들을 관통하는 고전소설 자체는 어떻게 읽어야 되지? 자, 그래서 내가 수능형으로 학습을 잘하고 있나? 이걸 본인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 머릿속에서 고전소설은 뭐가 출제가 되지? 고전소설에서 핵심이 뭐야? 여기에 대답하지 못하면 수능식으로 공부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사고를 쌤이 여름방학에 확실하게 잡아줄게. 그래서 여름방학, 아직 시간은 좀 있잖아. 여름방학 2학기 겨울방학 동안 우리가 고등학교 가기 전에 완벽한 수능식의 사고, 생각의 전회를 쌤과 함께 만들어 나갈 테니까 준비됐어? 그렇게 한번 나가보도록 하자. 그래서 수능은 적용의 시험입니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지금은. 그래서 지문 하나 중요하지 않다. 쌤은 구호를 외치거든. 그래서 수업 때 지문 하나 의미 없다. 지문 100개 기준 찾자. 이렇게 외칩니다. 지금 존재하고 있어? 그래서 지문 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지문 100개를 관통하는 지문군의 특징, 선택지 군의 특징, 이걸 일반화하여 새로운 지문에 적용할 수 있는 적용 능력, 이걸 쌤이 만들어줄게. 고등학교 가기 전에 미리 익숙하게끔 그 사고를 함께 만들어 가보도록 하자.
그래서 쌤이 참고했던 논문들을 이제 간략하게만 그냥 쭉쭉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러한 논문들과 수년간의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수능을 이렇게 공부시켜야 되겠다. 이게 바로 수능이구나. 그렇게 공부했던 학생들의 반응이 또 엄청나. 그래서 중등에서 고등으로 가는 과정에서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중심으로 우리가 미리 대비하는 게 이제 방학 동안에 해야 될 내용들이 될 거고, 자, 그렇다면 학습의 방향. 개정 교육에 맞게 이제는 내신식 학습? 삐삐. 지금도 수능은 내신식으로 공부하면 절대 안 되는데 앞으로는 더 안 된단 말이지. 앞으로는 내신보다 수능이 훨씬 더 중요해지잖아. 그지? 따라서 내신식이 아니라 우리는 수능식. 자, 수능식은 아주 간단하게. 쌤이 이번 영상이 끝나면 수능이 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해준다 했었지? 하나의 지문 중요하지 않다. 100개의 지문을 관통하는 기준과 패턴. 이걸 통해 적용하는 시험이 바로 수능이라는 시험이야. 그래서 요 적용할 수 있는 요 전체를 관통하는 기준과 출제 포인트라는 그 명확한 패턴을 쌤이 국룰을 시작 강좌에서 전략 강좌에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배들의 후기를 쌤이 좀 대략 보여주면 뭐 서울대 의예과 합격. 이 친구는 현역 선배예요. 수능 전체에서 딱 2개 틀렸어. 국어를 잘 봤더니만 뒤에 걸 줄줄이 다 잘 봤다고 하더라고. 자, 이 선배도 4등급에서 서강대 합격까지. 이런 선배들의 후기가 지금 뒤에 잔뜩 있는데, 근데 잠깐만, 혹시 쌤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 이거 맞다더라고. 인강 보는 척 힙합 듣기. 그래서 짝두 짝짝짝 잘하자. 우리 지금 중요한 시기야. 알겠지? 그래서 인강 보는 척 힙합 듣기 이런 영상들이 또 이게 막 역주행하고 막 잘 나가고 있고 그런 영상들 많더라고요. 쌤이 또 그 목요일 아침마다 SBS 철파임이라고 라디오로 또 학생들 그 문학에 대한 근육 벌크업 해주는, 쌤이 또 문학 강사거든. 그래서 이런 걸로 쌤은 알면 안 돼. 오케이? 쌤과 이제 강의로 차차 알아가자. 쌤은 이런 사람이야. 쌤은 이제 학생들에 대한 입시 결과가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서울대학교 의대 포함 의대 오관왕 선배 인터뷰를 일단 쌤이 왜 보여주냐면 이런 게 있어. 일단 이 선배는 얼마나 최상위권이었을 거잖아. 그리고 지금 너의 목표는 당연히 최상위권일 거란 말이지. 그지?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 뭐든 다 해낼 수 있어. 지금은 너가 꿈꾸는 그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 시간이야. 근데 이제 이 친구도 문학에 대해서 처음에 뭔가 문학은 좀 애매하고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고민을 이 친구도 했단 말이야. 그런데 문학 문제를 한마디로 감으로 풀었다는 거지. 근데 실제 수능에서는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풀게 됐다. 종강까지 강의를 들었습니다. 쌤은 강좌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봐봐. 어떤 지문이든 평가원 기출을 학습할 때, 지금은 이제 기출이 잘 뭔지 모르겠지만 아까 쌤이 설명해 줬잖아. 기출이라는 게 수능을 미리 연습하는 연습 모의고사라고 생각하면 돼. 내신에서도 수능형이다 라고 하면은 요 스타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지문을 보더라도 평가원 기출을 학습할 때와 비슷하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 다 비슷하게 풀어낸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다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지? 새로운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어떻게 배웠던 걸 써먹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왜 하겠어? 중학교 때 이런 고민 안 하잖아. 근데 고등학교 때 이런 고민을 많이 한단 말이야. 왜냐면 내가 배우지 않은 데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처음 보는 작품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대체? 그지? 어떻게 알고 있던 걸 써먹을 것인가가 실제 시험장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걸 강현쌤이 학습하게끔 만들어줄 겁니다. 오케이? 자, 이 선배 같은 경우도 이제 연세대를 갔고 이제 오관왕 선배인데 이 선배도 하는 얘기가, 자, 문학 같은 경우에도 뭘 중요하게 낼 것인가가 문제를 낼 때 정해져 있다. 이제 이런 얘기하는 이유는 쌤의 강의를 들었기 때문이지. 한마디로 문학 문제도 아무거나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시험의 특징이야. 문학 시험은, 평가원 시험은 문학에서 내는 것들이 뭐다?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어야 적용이 가능하잖아. 요거 이해되지? 이걸 내가 배웠어. 정해져 있어야 좀 다음번에 또 적용할 수 있잖아요. 이걸 느꼈다는 거야, 시험에서. 그래서 가장 강좌에서 최대 장점이 실전성. 이런 게 수능에서 엄청난 도움이 됐다. 적용이 됐다는 얘기야. 알겠지? 이런 후기들이 거의 다기 때문에 쌤이 간략하게 줄이고 바로 세 번째 커리큘럼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쌤,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쌤이 그 얘기를 해줄게. 자, 국룰의 시작. 이제 본격적인 정말 국어가 무엇인가? 수능형 국어가 무엇인가? 자, 요걸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자. 자, 국룰의 시작 흐름은 딱 현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도 듣는 강좌입니다. 그 다음에 올해 수능을 보더라도 노배 학생들이 듣는 강좌야. 근데 국룰의 시작 강좌. 근데 중3이든 고1이든 고2든 사실 별반 다르지 않아요. 왜냐? 재수, N수생 잘한다고 했잖아, 아까.
왜 잘하겠어? 익숙하니까요. 익숙하니까. 지금 우리가 익숙하려고 미리 하는 거야. 알겠지? 그만큼 가장 수능적이고 실전적인 강조라는 얘기예요. 쉬운 강조가 아니라 핵심 강조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우리는 다만 쌤이 강의는 쉽게 알려줄 거야. 왜냐면 아직 추상적인 개념들도 머리 없기 때문에. 기본, 심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제대로 적용을 할 수 있는지를 훈련하는 이런 순서로 강의는 진행될 겁니다. 훈련은 이제 체화의 시간 문제를 풀면서 스스로 적용을 확인해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그 교재는 발문 유형별로, 왜냐면 일단 알아야 돼요. 국룰의 시작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이 강좌의 목표는 하나야. 수능의 특징을 정확하게 아는 거야. 그리고 각각의 독서는 주제별로, 그리고 문학은 갈래별로, 이 전체를 관통하는 이 명확한 기준을 학습하는 게 바로 국룰의 시작의 완벽한 학습 목표입니다. 이걸 달성해주는 강좌이기 때문에 막 이것저것 국어가 뭐지? 그게 아니라 수능 국어가 이거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독해하면 되겠네. 이렇게 선택지 판단하는 거네. 이걸 아주 명확하게 잡아줄게. 강의에서. 그게 우리 강좌의 목표예요. 따라서 발문 유형이 뭔지 지금 모를 테니까 발문 유형별로 다 쪼개서 수능에서 학습하는 고등학교 국어에서 내신을 포함해서 시험에서 출제되는 유형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것들이 있어. 그 유형별로 이렇게 접근해야 돼. 아주 명확하게 알려줄게. 지문 독해, 작품 해석, 특히 출제 포인트. 출제 포인트를 쉽고 정확하게 아직 고등학교 개념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독서는 유형별 지문 독해 방법, 그 다음 문학은 개념어를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방식들, 이런 것들을 좀 미리 공부하는 시간. 그래서 미리 수능 라이제이션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좌의 특징은 인문 강좌 국룰의 시작이 첫 번째 강좌예요. 그래서 수능 국어, 특히 고등학교형 국어를 처음 시작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인문 강좌야. 그래서 수능의 첫 발을 내딛는, 하지만 쉽다라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을 나에게 맞게 학습하는 그런 거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조차도 실전적입니다. 그래서 개념이니까 뭔가 딱딱한 개념을 배우나? 그렇지 않아. 바로 수능의 세계에 바로 들어갈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전략, 국룰 전략은 독서와 문학편으로 아예 책이 쪼개져 있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는 쌤이 홀수란 출판사와 같이 콜라보해서 만든 책이야. 그러니까 수능의 베스트셀러를 만들었던 출판사와 함께 콜라보해서 쌤의 강의의 방법을 다 녹여서 쌤의 강의를 책으로 만들었다 생각하면 돼. 이 책은 심지어 독학도 가능합니다. 독학도 가능할 정도로 엄청 자세한 두꺼운 책인데, 자, 국룰의 시작을 먼저 여름방학에 딱 끝내주고 그 다음 단계로 국룰의 전략을 가도 되고 아니면 동시에 병행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의 커리는 목표가 좀 다르거든. 자, 국룰의 시작은 말 그대로 수능을 시작한 학생들이 수능에 대해서 수능은 이거구나를 정확하게 알아가는 강좌가 바로 국룰의 시작이라면, 국룰의 전략은 뭐냐? 좀 더 디테일하게 쪼갭니다. 개념이 중요하다 했었지, 쌤이. 얘들 개념이라는 거 지금 존재하고 있어? 벌써 이 국어의 세상에 지대로 들어왔네. 약간 이 중력에 얘가 굴복하기 시작한 순간부터는 고등학생이란 얘기거든. 눈을 뜨자. 중력에 저항하셔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쌤이 이런 영상을 하나 찍었어. 이렇게 졸면, 그러니까 이걸 쌤은 이렇게 표현하거든. 세로로 졸고 있다. 세로로 졸면 이건 용서할 수 없다. 왜냐? 이건 지금 중력에 굴복하고 있잖아. 하지만 이런 친구들이 있어. 가로로 조는 친구들. 가로로 조는 건 쌤이 친절하게 깨워준다. 왜냐? 중력에 어쨌든 저항하려는 노력이 있잖아. 잘하자.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가이드를 마무리할 테니까 이제 좀만 더 집중해 봐봐. 국룰의 전략 독서는 이제 주제별로 지문을 탄탄하게 패턴을 정립하는 건 똑같은데, 다만 교재 안에서 문장 단위, 문단 단위, 글 단계별로 착착착착착착 내가 체계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게끔 단계가 아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쌤 저는 아예 잘 모르겠어요. 국룰의 시작에선 특징들을 배우는 거, 특징은 크게 수능의 특징들을 하나씩 알아가는 건데, 요거는 말 그대로 글을 읽는 방법부터 차근차근 배울 거야.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단계별로 체계적 학습하는 것들은 국룰의 전략 독서입니다. 그리고 국룰의 전략 문학은 문학 개념과 독해 학습을 역시 엄청 체계적으로 갈래를 다 쪼개놨어. 그래서 쌤 저는 고전 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고전 시가는 수능에선, 모의고사에선, 고등학교 국어에선 이렇게 출제할 거야. 이 명확한 기준과 패턴을 좀 더 세분화돼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게 국룰의 전략이야.
그래서 순서는 일단 크게 봐야 돼. 일단 먼저 크게 산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의 나무들로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크게 산을 보는 강좌 국룰의 시작. 여기서 수능의 특징을 딱 잡고 나면 오케이, 내가 이제 어떻게 독해하는지, 어떻게 선지 판단하는지 수능의 특징을 내가 좀 알았다. 그렇다면 이제는 차근차근 채워나가는 거야. 그게 바로 국룰의 전략이에요. 이렇게 하고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교과서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 그래서 쌤이 강좌에서는 그런 부분들 한마디로 보이게 만들어줄 거야. 그래서 쌤 수강후기에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아. 쌤 보여요, 이런 말들. 쌤 라식했어요, 이런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쌤이 웬만한 안과에서 안 부럽다. 다 눈을 뜨게 만들어주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교재는 하나하나 이렇게 충분히 강좌를 차근차근 따라올 수 있을 만큼 전부 다 아주 친절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쌤이 되게 친절한 잼맛이거든. 그래서 이제 쌤이 작년에 이미 유일하게 고등학교 3학년 커리를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커리, 고 1, 2학생들을 위한 커리, 그리고 현 중3 학생들을 위한 커리, 국룰의 시작 커리를 완전히 처음 새롭게 너만을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이 커리는 너에게 딱 맞는 그런 너의 학습의 방향과 너의 성장을 그대로 도울 수 있어. 자, 실제로 국룰 시작 같은 경우는 쌤이 작년에도 런칭을 했고 이미 인강에서는 학생들에게 인정받은 커리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후기를 써준 내용들을 보면 핵심은 성적 상승이 거의 대다수라는 거야. 그래서 국어가 그리고 너무 좋다. 이 친구는 예비 고1 겨울방학 때 국룰의 시작을 듣고 고등학교에 입학했어. 그리고 강의 듣기 전엔 4등급 후반이었는데 독서만 들었어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왔다 갔다 한 점수로 바로 바뀌었다는 거야. 쌤은 점수 자체는 제대로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쌤이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강의가 재밌을 거야. 자, 명확한 오답풀이, 독해 능력 상승. 딱 나왔네. 신봉사도 몽골이급 시력으로 만들어주는 강의. 보여요, 쌤? 이렇게 쌤이 강의에서 만들어줄 테니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9강만의 성적 수직 상승, 국어가 재밌다, 국어의 기초를 탄탄히, 잼마쌤은 신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아주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던 강좌입니다. 그래서 이 국룰의 전략 강좌도 이제 진짜 국어 공부가 뭔지 알겠다. 국어 노베이스였는데 문학이 완전히 이해가 된다. 이런 반응들이 거의 답니다. 그래서 후기도 한번 많이 읽어보고 OT를 보고 고등학교 국어란 게 이런 거구나 잡아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국룰의 전략은 쌤이 말했지? 우리 교재는 이렇게 플레임이 이거야. 1등급을 만드는 국어 공부 전략이라는 플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쌤이 너의 성적, 너가 원하는 대학이 지금 어디든 너의 현재의 점수와 너의 현재의 국어 점수 관계없이 바로 수능에 익숙해지는 순간 점수는 바로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너가 국어에 익숙해지게끔 평가 온라이제이션 만들어줄게요, 강의에서. 그래서 국룰의 전략에서는 우리가 인트로부터 굉장히 단계별로 쌤이 정리된 게 국룰의 전략이라 했었잖아. 아주 단계별로 작은 문장 단위부터 시작해서 글 전체를 읽는 방법을 아주 꼼꼼하고 자세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등학교 때 가장 중요한 개념, 교과서 개념, 모의고사의 개념. 그래서 개념을 아직 몰라. 개념을 몰라서 안 읽히는 거거든. 그러한 개념들을 날개를 통해 배경 지식을 통해서 전부 다 마치 이렇게 주간지 월간지 미리 이렇게 논술 이런 것도 많이 읽잖아. 쌤이 또 논술 강사 출신이야. 그래서 이러한 빈출 지문들 배경 지식의 개념들까지 다 정리 꼼꼼하게 다 해놨어요. 이 책 안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을 거야. 그래서 요 강좌를 통해 우리가 이제 문장, 문단, 글, 독해 전략 적용까지 요 수준까지 한번 미리 대비해 보도록 하자. 문학도 마찬가지. 문학도 특히 문학 개념어들, 아주 필수적인 고등학교 문학 개념어들 미리 공부하고 가는 학생들이 거의 많아요. 그래서 미리 우리가 필수 문학 개념어, 특히 또 문학은 김잼마라는 얘기를 고등학교 오면 많이 듣게 될 텐데 이제 너가 또 해줘야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필수 문학 개념어들 명확하게 학습하고 갈래별로 문제풀이 전략까지 쌤이 문학도 고등학교의 문학, 수능형 문학을 확실하게 잡아줄게. 파트가 2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파트 1은 개념어 중심으로 학습이 될 거야. 그 다음 파트 2 같은 경우는 이제는 독해하고 문제를 푸는 방식을 연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주 단계별로 교재가 구성이 돼 있고 강좌도 구성이 돼 있으니까 쌤이 하라는 대로 쌤의 가이드를 따라오면 달릴 필요 없이 미리 천천히 걸으면서 천천히 하지만 탄탄하게 고등 국어를 준비해 나가면서 내신식 말고 수능식으로 제대로 준비할 수 있게끔 쌤이 도와줄 테니까 쌤과는 또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자.